여러분의 투자 활력소 주식오락관 2부로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 좀 월요병 없이 시작을 하셨을까요? 이번 주는 좀 앞뒤로 연휴가 껴있어서 좀 딱 3거래일만 시장 문이 열리는데요. 그래서인지 오늘 오후장 들어서면서 좀 거래가 차츰 한산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 움직임도 좀 제한적인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수급 기조 자체는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에서 3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매수세, 또 기관도 장중에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 확인이 됐고 코스닥도 1거래일 만에 쌍끌이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좀 이렇게 외국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매수하려는 모습, 오늘 유의미한 수급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완성차와 또 부품주를 향했던 이 매기가 이제는 비철금속으로 좀 향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반도체, 건설 같은 이런 많은 분야의 비철금속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오늘장에서도 좋은 흐름으로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놀자주의 이런 선방도 정말 만만치가 않았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다라는 이 기대감에 의류, 호텔, 그리고 화장품 쪽까지도 상승세가 어마어마했는데 의류 쪽에서는 특히나 또 F&F의 실적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전망이 반영되면서 괜찮은 분위기 계속 가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거래는 좀 한산했지만 뭐 종목별, 섹터별 이런 순환매가 좀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수급 기조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자, 이번 주 거래일이 얼마 있지 않다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확실하게 치밀한 전략을 세우셔야만 여러분의 상승 전략 또 그리고 확실한 수익 전략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와 2부에서 또 함께해 주실 이지은 전문가님과 함께 그 전략 든든하게 세워보시면 될 텐데요. 장중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고 갈게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가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픈 채팅방 안에서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률 전략 그리고 수익률도 한번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죠. 최근에 공략해 주신 종목들 현황인데요. 일단 분할 매도 통해서 좀 안정적이고 또 확실한 수익 챙겨주신 종목들부터 확인이 됩니다. 하나마이크론, 이녹스, 세아베스트지주, 또 프로이천까지 이녹스는 또 이길 수익으로 이런 수익을 또 가져와 주셨고 자, 유니온은 당일 수익인데 이 당일이 오늘 챙겨주신 수익입니다. 오늘 하루 만에 또 5% 넘는 수익으로 아주 탄력적인 계좌 수익 또 빨간 불을 켜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수익이 또 300% 훨씬 넘는 수익으로 세 자릿수 수익대 통합 수익을 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도 이 안에서 함께 또 전문가님과 수익 전략 챙겨 가시면서 파워풀한 수익 여러분 포트에 담아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 혹은 노란톡 검색 통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방송 더 집중해 주셔야 될 건 방금 수익률 표를 확인하셨던 이런 탄력적인 종목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필살기 종목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정확한 종목명도 확인하시고 장중 전략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5월에 또 주식시장 경계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또 어떤 전략을 챙겨가야 할지 오늘 시장 또 제대로 꼼꼼하게 돌아보면서 어떤 해답을 찾아야만 내 포트는 계속해서 빨간불을, 내 계좌는 빨간불을 가져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그 해답 찾아보시죠. 주식오락관 2부 힘차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전문가입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5월 달은 특히 이번 5월 달은 연휴도 많고 또 원래 5월은 가정의 달로 저희가
지갑이 또 가벼워지는 달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방송 보시고 여러분들의 가벼워진 지갑을 또 채워드릴 수 있는 종목과 섹터를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집중해서 잘 봐주시고요. 노란톡에 입장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시장에 대한 상황 그리고 종목 추천 여러 가지 대응에 대한 방법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좋은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황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을 보면은 어저께 휴장이었고 오늘 화요일입니다. 네, 정말 FOMC가 눈앞에 다가왔는데요. FOMC는 이제 5월 4일 우리나라 목요일로 목요일 새벽 3시에 발표가 되는데 사실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 특히 FOMC를 앞두고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금리 인상 0.2%포인트 이제 확정된 거 아니야? 근데 왜 시장이 신중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어느 정도 확정적인 부분은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그렇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FOMC의 그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결과 이후에 파월의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해석하는 시장의 반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번에는 더욱더 좀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해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지금 은행 사태에 대해서는 일단락을 보였어요.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에 대한 좀 사건이 있었는데 일단은 누가 이거를 매각을 해 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JP 모건에서 인수한다라고 하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은행 사태가 나온 것은 사실 고금리에서 비롯한 거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가지고 파월이 이 부분 되게 인식을 하고 0.25%포인트 올리고 다음부터는 동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은 그러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25%포인트 이후에도 우리는 아직까지는 금리를 동결하거나 이런 기조에 대해서는 결정된 상황이 없다. 또 이러한 식으로 스탠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고금리가 유지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유럽 쪽에서는 금리가 앞으로도 좀 추가가 인상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호주에서도 좀 입장을 바꾸면서 미궁 속에 빠진 상황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번에 시장이 원하는 만큼의 브리핑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에 크게 압박을 가하는 그런 멘트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는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FOMC라는 정말 큰 행사를 앞두고 이게 또 중요해질 수 있는 게 FOMC 이후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수급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수급적인 변화들이나 이것들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신흥국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FOMC를 앞두고 경계심이 좀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어땠을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 예상한 것보다도 좀 더 강한 그런 체력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좀 수급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예상외로 좀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러한 수급들이 FOMC 결과에 따라서 이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계속 기억을 하면서 지금은 FOMC가 바로 목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이 4번째에서 어떻게 매매를 임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다행인 것은 미국의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이 다 잘 나온 거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미증시와 굉장히 동조된 흐름을 보이고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80% 정도가 예상을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지금까지 보이고 있고 1분기 전체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상향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고금리의 상황에서도 이 정도의 실적들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선방을 했고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업들이 탄탄하고 튼튼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부분이 좀 채워줄 수 있다는 게 다른 부분보다도 저는 투심이 살아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다행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도 줄줄이 이제 실적 발표
이제 중소형주까지 실적 발표가 이뤄질 건데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미국에서도 괜찮은 흐름이 나왔고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또 해석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무난하게 실적 시즌을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뉴스가 오늘 또 나왔어요. 미국 쪽에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슈가 나왔는데 지금 뭐 디폴트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굉장히 약간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엔 일단은 뭐 디폴트는 하지 않을 거고 지금 미국의 부채 상한이 4경 2,107조 원이거든요. 만약에 진짜 협상이 되지 않으면 전 세계에서 패닉이 빠질 수가 있고요. 지난 오바마 정부 때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신용 등급이 한 단계 하향이 됐고 세계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이런 심리들이 굉장히 증폭됐던 그런 사건이 있는데 아마 이번에는 비슷하게 그런 부분들이 물론 양방이 이제 여야가 대치 상황은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때처럼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고금리에다가 여러 가지 압박을 시키는 경제 상황을 압박시키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치 상황인 거는 분명하긴 하지만 여와 야 상황이 그치만 순조롭게 좀 지나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이슈로 적은 이유는 일단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시장 상황에서 결과와 다르게 불안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미리 알려드리잖아요. 이게 디폴트가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황을 보시면서 이러한 이야기, 계속해서 불안감을 야기시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투자 심리가 너무 위축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넣어놨고요. 이번 주 거래일은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요일도 휴장이에요. 그래서 3거래일밖에 되지 않아서 솔직히 저는 매수세가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 외로 시장은 굉장히 붉은 빨간빛을 내주었고 지금 FOMC를 앞두고 경계심도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지금 이제 시장이 쭉 이어지는 흐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시장이 3거래일밖에 없다 보니까 앞뒤로 3거래일이다 보니까 가다가 흐름이 끊기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금요일 날까지 시장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쉬다가 또 월요일이 오고 그럼 미증시는 열리고 다른 나라 증시랑 우리나라랑 과연 똑같이 갈까? 동조화돼서 갈까라는 이런 의문점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거래일 안에서는 제 생각에는 최대한 방망이를 짧게 잡는 당일 매매라든지 아니면 하루 이틀 정도만 볼 수 있는 매매를 구사하시던 아니면 조금 진짜 길게 수익 느낌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지 불안감도 없이 3거래일 안에 깔끔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 느낌으로 제가 좀 비슷한 매매를 했는데 그건 제가 뒤쪽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차트를 보셔도 계속해서 제가 방송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적극적이진 않지만 선별적으로 매매도 하셔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했던 대로 시장은 올라오다가 좀 꺾이는 듯한 분위기 있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61선을 지지를 받고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코스피 시장 보여줬고요. 코스닥도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진짜 엄청난 상승세가 보여졌기 때문에 더 큰 폭의 조정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겠지만 마찬가지로 61선 지지를 받으면서 추세를 돌려주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의 흐름만으로 시장이 완벽하게 돌아섰다라고 제가 단언은 할 수는 없어요. 당분간도 변동성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또 FOMC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갈지는 좀 더 추후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하방의 압력을 세게 받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5월 달에는 나가는 돈이 많잖아요. 또 들어오는 돈도 만드셔야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즐거운 매매하셔서 또 수익금 많이 창출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FOMC는 또 0.25bp가 좀 25bp가 기정사실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bp가 오르느냐, 금리 인상을 하느냐 이 부분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이후에 어떻게 파월 의장이 또 기자회견을 하고 그만큼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또 해석이 정말 중요한 지금 시점인데요. 그래서 이 수급 기조는 FOMC 이후에 또 어떻게 흘러갈지 이 부분을 잘 지켜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이 또 함께 지켜봐 주시는 시장이 여러분들이 더 든든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에 절대 쉽지 않고 지금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종목 전략을 세워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안에서 꼭 전문가님과 실시간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노란톡방 안에서 또 전문가님이 챙겨주시는 수익 전략이 어마어마한데 자, 일단 좀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요. 뭐 분할 매도 통해서 안정적으로 또 수익 챙겨주신 부분. 하나마이크론, 이녹스, 세아베스틸지주, 프로이천까지 이런 분할 매도 전략으로 수익을 또 계속 더 두둑하게 챙겨주셨고요.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전문가님, 아까 이제 방망이를 짧게 잡고 가져가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짧게 잡고 번트로 아주 안타를 제대로 날려주신 것 같아요. 제대로 쳐주신 것 같아요. 유니온 당일 전략. 오늘 당일 매수 매도 다 해주신 거잖아요. 5% 넘게 또 수익을 내주셨어요. 또 세세하게 리뷰 좀 해주시죠. 네, 리뷰 그러면 네, 리뷰 그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공략주들 여러분들 좀 보시면은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일단 최근 공략주들 보면은 거의 다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래일도 사실 제가 길게 봐도 한 2주 안쪽으로 이런 40%, 27%, 24% 수익을 챙겨드렸고요. 지금 최근 종목들 보면 다 두 자릿수 수익률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게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수익 관점으로 이러한 굉장히 큰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한 종목씩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제 방송을 잘 챙겨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억을 하실 텐데 이제 유니온을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면서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재료랑 이슈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야지 이런 종목에 이런 자리에서도 자신 있게 매수 사인을 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페라이트는 테슬라 이슈가 붙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테슬라에서 히토류를 대신해서 페라이트를 사용을 하겠다. 유니온은 원래 히토류 관련주로 엮여 있지만 페라이트 관련주로도 엮여 있다고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쪽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계속 보고 있다가 너무나 말도 안 되게 기회를 안 주고 계속해서 종목들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째려보고 있다가 오늘이 기회다. 오늘은 그렇게 세게 장 초반에 움직이지 않고 기회를 주길래 이 자리에서 재료도 알고 이슈도 알고 기술적인 분석도 끝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거래일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오늘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종목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니온을 픽을 했고 적어도 5% 이상은 당일 수익 드릴 수 있겠다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들어가서 매수 가격 그리고 매도 가격 완벽하게 비중까지 제시를 해드려서 당일로 5% 이상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었고요. 이 길로 수익 드릴 때도 있어요. 근데 이 길로 수익 드려도 20%에 가까운 수익을 챙겨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재료, 이슈, 기술적 분석. 근데 그 부분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는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좋아요. 일단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재료와 이슈를 미리 분석을 하고
미리 알고 있으면 만약에 종목이 밀리고 시장이 밀려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확신을 갖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냥 자리가 좋아 보여서 단순히 수급이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면 혹시라도 종목이 밀리면 불안해져요. 근데 노란 톡방에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하나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이미 모든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진입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안심하고 종목에 들어가실 수 있고 매수 가격, 비중, 그리고 매도 가격까지 완벽하게 진짜 쉽게 따라오실 수 있게 제시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에서도 이러한 자리에서 단 하루 만에 20% 가까운 수익을 챙겨 드릴 수 있었고 이러한 수익을 한번 여러분들 또 내보시면 굉장히 재미도 있으실 거지만 진짜 되게 짜릿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수급만 보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매매가 아닙니다. 이녹스도 실리콘 음극재, 트렌드에 맞는 재료와 이슈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역시 유니온도 마찬가지의 그런 매매였습니다. 나도 시장 상황에 맞는 매매, 그리고 소외되지 않고 재료와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다 거친 종목을 매매하고 수익도 안심하고 크게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의 노란 톡방이 굉장히 잘 맞으실 것 같습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시고 수익도 많이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니온과 이녹스 이렇게 또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으로 재료와 이슈 분석까지 모두 끝낸 종목 전문가님이 또 탁월하게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셨고요. 그만큼 또 잘 따라와 주시는 분들은 그런 수익도 다 담아 가셨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노란톡방 안에서 이런 수익 함께 담아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이 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오늘장 이슈 한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5월 이제 첫 거래일이었는데 네. 5월에도 2차 전지는 네. 좀 들썩들썩해요. 또 끊이질 맞아요. 않아요. 근데 또 이 안에서 오늘은 좀 새롭다기보다는 좀 반갑다도 아니고 네. 좀 약간 새로운 네. 그런 키워드가 나왔어요. 첫 번째 이슈부터 좀 풀어주시죠. 네, 2차 전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제 방송에서도 2차 전지는 되게 단골이죠. 왜냐하면 2차 전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도 알아야 되지만 앞으로도 알아야 되는 섹터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을 잘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고 계속 언급을 드리는 섹터이기도 한데요. 자, 정부에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개발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좀 더 구체화된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성능 리튬 인산철 전지 양극 소재 전해액 셀 제조 기술 개발 사업의 수행 기간을 확정했다는 소식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민간이 함께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정부는 164억 원, 민간은 69억 원, 그래서 총 233억 원 등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이 두 가지의 목표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 그동안 정부는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에 이렇게까지 진심은 아니었는데 전기차 보급이 점점 속도가 붙고 확대가 되고 많은 전 세계 나라들이 이제는 전기차를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붙을까요? 항상 말씀드렸죠. 가성비, 가격 경쟁력이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른 재료들보다 리튬 인산철이 굉장히 강점이 뭐죠? 저렴하다. 그리고 전기차의 항상 고질병인 화재성이 낮다. 이 두 가지의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게가 좀 나가고 주행거리가 짧다는 단점은 있지만 이거를 잘 만들면 우리가 정말 획기적으로 기술력을 잘 만들면 진짜 사람들은 지금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잘만 개발하면 대박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당연히 좀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잘 읽고서 정부가 이런 두 가지의 계획을 이제 세웠습니다. LFP 배터리 양극 소재 국산화로 만들겠다. 왜냐하면 리튬 인산철은 중국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국산화를 하고
세계 최고 에너지 밀도를 가진 아까 말씀드렸죠. 주행거리가 짧은 단점이 있다. 그거를 에너지 밀도를 높이려고 하겠다. 그래서 LFP 배터리 셀 제조 기술을 이 두 가지의 장점을 극대화시킨 LFP 배터리를 개발하겠다라고 밝힌 거고 이게 만약에 진짜 되면 정부도 좋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이 지금 합쳐서 착수해야 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자이글이 그동안 진짜 연상 가다가 눌리다가 네, 죽지도 않고 다시 한번 고개 들어주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해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아모그린텍도 마찬가지로 LFP 배터리 관련주로 좋은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오늘 좀 윗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이 보였는데 일단 동전주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진 않는 그런 종목인데 지난번 제가 필살기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코인테크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LFP 배터리랑도 엮여 있는 두 가지의 이런 2차 전지 안에서 엮일 수 있는 이런 재료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종목 말고도 계속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은 저는 2차 전지 또 관련주 좋아하기 때문에 노란 톡방에서 매매를 할 예정이니까요. 나도 2차 전지 랠리 때 한 종목도 매수를 못해서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2차 전지 종목 매수하셔서 좋은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잡아주셨는데 일단 전기차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서 좀 LFP 배터리가 오늘장에서는 키워드로 좀 급부상했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가 좀 나올 때마다 좀 뜰 때마다 나 이 종목 잡을 걸 하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지은 전문가님과 함께 확실한 2차 전지 관련주로 여러분의 포트 전략 좀 든든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이 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슈도 봐야 될 텐데 보니까 좀 신재생 관련한 네, 맞아요. 소식이에요. 네. 근데 수소, 그중에서도 수소잖아요. 근데 수소는 뭔가 아픈 손가락이랄까요? 신재생 안에서도. 네. 모멘텀 이제 어떻게 보세요? 이제 확실할까요? 오늘 이슈를 통해서. 일단은 좀 이번 거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좀 더 세세하게 이제 이슈 좀 풀어주시죠. 네, 일단은 SK E&S에서 미국의 플러그 파워와 국내 수소산업 1조 원 투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기간에 열린 투자 신고식에서 미국의 수소기업 플러그 파워와 손을 잡고 국내 수소산업에 총 1조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합작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SK E&S와 플러그 파워는 지난해 설립한 이미 합작 법인을 미리 설립을 해놨었어요. 그 SK 플러그 하이버스를 통해서 국내 수소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수소 관련 테마주들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소 산업은 약간 아픈 손가락처럼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는 잘 나가는데 수소차는 안 나가고 신재생 에너지, 수소 산업 계속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굉장히 밀어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뒤처진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실 텐데요. 일단은 수소 이번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정부에서도 원래 그렇기도 했지만 정부의 스탠스가 좀 더 강력해졌고 세계적으로 지금 신재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욱더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맞물려서 전기차 시장도 커지는 거고요.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도 그랬지만 이제는 정말 탄소 중립 쪽으로 좀 더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라고 해도 일단 태양광이나 해상풍력이 좀 더 빠르다 해도 분명히 저는 그래도 한번 또 수소 쪽에 한번 가면 굉장히 시원하게 가기 때문에 수소 쪽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추적을 해봐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오늘 JNK터가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실리면서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와줬는데 저는 일단은 이 정도 가격이 항상 저항이고 박스권이었어요. JNK터에.
근데 오늘 거래량이 세게 들어와 주면서 그 가격을 돌파를 해줬어요. 윗꼬리가 살짝 달리긴 했지만 오늘 의미 있는 상승세가 저는 나와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에코바이오는 일단 바닥권에서 지난 거래일부터 좀 상승 탄력이 나와줬는데 일단은 좀 번외로 좀 다르게 완전 정통 수소 종목들이랑은 좀 느낌이 다르게 가긴 했지만 일단은 강하게 역시나 거래량이 오늘 좀 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효성중공업도 관련해서 좀 추세를 잘 이어가고 있고 최근 수소 종목들을 보면은 매력적으로 시장에서 폭발적인 느낌을 주는 건 아니지만 자리를 한 자리 한 자리씩 좀 만들어가는 느낌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수소 관련된 기업들도 좀 편입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조만간 찾아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수소 관련해서 나도 종목 매매하고 싶다. 그리고 난 이미 보유하고 있는데 같이 톡방에 들어와서 좀 흐름과 플로우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또 잊지 말고 절대 늦지 말고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신재생 안에서도 수소 관련한 이슈를 잡아주셨는데 이번 모멘텀은 좀 다르다, 다른 기운으로 가져왔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 세계가 좀 탄소 중립이라는 이 키워드를 좀 집중하는 가운데 수소 섹터 역시나 계속해서 좀 추적해볼 만한 그런 섹터다라는 점 좀 키워드로 잡아주셨고요. 이 안에서 관련 특징주로 잡아주셨던 종목들 오늘 좀 매매 타이밍을 놓치셨거나 또 계속해서 이 관련주들 나 관심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역시나 노란톡방 문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 전략 세워드릴 거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다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또 바로 생성이 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까지 또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어떤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테마, 혹은 어떤 섹터, 또 종목까지 좀 노려보면 좋을까 전문가님과 더 세세하게 시장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좀 보니까 네. 오늘 저는 전문가님과 새롭게 다뤄보는 섹터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뭔지 이제 바로 공개를 해주시죠. 네,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가 아닌 반도체 쪽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반도체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아시다시피 업황에 대한 바닥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보다도 제가 좀 주목을 해서 반도체를 지금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우리가 지금 진짜 자랑스러운 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가 사실 그동안은 인위적 감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감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감스러운 모습을 보였었다가 진짜 이번에는 우리도 감산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감산에 대한 그런 의지를 확인을 해줬고 또 감산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그냥 업황 바닥론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슈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반도체 관련해서 종목들을 슬슬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은 반도체를 볼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내일 당장 여러분들에게 반도체 무조건 매수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크게 수익을 내고 싶다. 내가 바닥권에서 좀 잘 모아가면서 진짜 이 섹터 산업 조만간 좋아진다는 분기 이런 미래를 보고서 지금부터 좀 모아가거나 내가 딱 좋은 타이밍이 왔을 때 진짜 딱 이 종목 하나 잘 사놓으면 되게 큰 수익을 단기적으로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같이 시장에서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좀 더 탄력을 받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못 보는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이게 시간이 딱 진짜 가끔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주식시장에도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상승기가 올지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 상승했을 때 눈치채고 보면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많이 있으실 텐데 종목에 대한 매매도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투자자들이 관심을 다 보이고 매수세가 모여 있을 때는 단기적으로 조금씩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건 괜찮지만 큰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들이 모를 때
이미 알고서 매수를 해야지 큰 수익 챙길 수가 있고요. G2파워를 40% 정도 한 2주 정도 되는 기간 안에 챙겨드렸는데 G2파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원전 쪽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는 했지만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 40%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DDR5 관련된 종목들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큰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섹터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자, DDR5 D램 메모리 시장의 불씨가 되다. 일단 올해 1분기 DDR5 D램은 전체 D램 가운데 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돼요. 7%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난해까지 분기별 최대 4%에 불과했던 점유율은 올해 4분기에는 20%로 급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네, 일단은 DDR5가 뭐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20년 7월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가 발표한 최신 D램 규격입니다. 현재 범용으로 쓰이는 게 이제 DDR4고요. 지금 그거 대비해서 2배 이상 성능이 개선된 것을 DDR5, 미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근데 어쨌든 지금 점유율이 없지 않아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점유율이 커지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감산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삼성전자는 재고량이 충분한 DDR4 위주로 감산을 진행하는 한편 이제 고사양 제품인 성능이 아주 좋은 고사양 제품인 DDR5 생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관련주에는 당연히 기대감이라는 게 실릴 수가 있겠죠. 원래 주가는 기대감 플러스 실적으로 움직이는데 기대감으로 일단 1차 움직여주고 실적이 뒷받침돼주면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처럼 세게 치고 나가는 거고요. 일단은 기대감이 어느 정도 불어 넣어야지 바닥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런 기대감이 실리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도 서버용 DDR5 등 고부가 제품의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을 하고 있고요. 역시 SK 하이닉스도 지금 감산에 대한 이야기, 삼성전자보다 앞서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고부가 중심, 좀 가격이 있는 그런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전 세계적인 또 반도체 기업인 인텔과 AMD 등 CPU 업체들의 DDR5 지원도 지금 가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인텔과 AMD 등 CPU 업체들은 새 D램 규격인 DDR5를 지원하는 CPU를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AMD는 PC와 데이터 센터용 CPU를 출시를 했고요. 인텔은 최근 2년 만에 인텔의 서버용 중앙 처리 장치 중에 DDR5 D램을 지원하는 첫 제품, 서버용 CPU 사파이어 래피즈를 선보이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5월부터 지금 많은 기업들, 아마존, 구글, 메타, MS 정말 전 세계적인 이런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그리고 국내 대형 IT 기업, 우리나라 기업들도 역시 단체적으로 사파이어 래피즈 도입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사파이어 래피즈에 대한 도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사파이어 래피즈는 DDR5 D램을 지원하기 때문에 DDR5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이거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DDR5 레이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도 DDR5가 시장을 휩쓴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바닥권에서 어마무시한 상승세가 관련주들이 나왔어요. 끝을 모르고 진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진짜 또 끝을 모르고 확 죽었는데 다시 한번 레이스가 시작이 되었고 그때 레이스랑은 좀 다른 게 삼성전자가 감산을 시작하면서 그쪽에 집중을 한다고 했고 고부가 같이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인텔이랑 AMD도 관련돼서 DDR5를 지원하는 CPU를 출시하고 있다는 게 그게 진짜 레이스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근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올해 1분기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실적 반등의 승부수로 강조한 건 DDR5 램 시장 확대에 주력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쪽으로 승부, 사활을 걸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텔 사파이어 래피드 CPU를 내놓으면서 DDR5가 서버 시장에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지금 흐름을 점진적으로 확실하게 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대형 IP 기업들도 올해 1분기까지는 불확실성하죠. 금리도 굉장히 높고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이유로 신규 IT 인프라 투자를 조금은 주저를 하고 있어요. 1분기까지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작년부터 지금까지 고금리에 워낙 안 좋은 경제 상황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투자라든지 이런 거에는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 쪽이 좀 분위기가 좋아요. 지금 중국 쪽이 분위기가 좋아서 중국의 리오프닝을 필두로 해서 지금 좀 달라질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중국의 리오프닝도 있지만 또 앞으로 글로벌 소비 시장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IT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가 재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챗 GPT와 같은 이런 AI 모델의 구축 본격화 이런 부분들이 DDR5 관련해서 좀 호재성으로 붙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 쪽이 워낙 업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반도체 쪽은 좋은 것 같고 감산을 한다라고 하고 이미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도 많기 때문에 매력적이긴 한데 이 종목들이 과연 언제쯤 움직일까? 또 한 번 움직이면 굉장히 강하고 세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 기회가 점진적으로 거의 다 다가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가고 나서 이러면 늦어요, 여러분들. 미리 대비를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보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정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같이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DDR5 관련해서 매매도 하시고 대응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필살기 섹터는 반도체 섹터인데요. 아마 이 반도체 섹터 좀 특히나 반가우신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시장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또 어떤 전략을 세워가야 할지 궁금한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저점 매수를 통해서 가격적인 메리트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준비돼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에서 또 DDR5를 키워드로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세세하게 시장 전략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안에서 실시간 전략도 가능하시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꼭 함께 전문가님과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이 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대표 관련주를 좀 봐주셔야 되는데 네. 그 미국장에서도 네. 제가 일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네, 드렸는데 맞아요. 뭐 인텔, 네. 엔비디아 네. 사실 실적 측면에서는 뭐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하는 그쵸. 그런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네. 정말 바닥이 맞나? 정말 바닥인가 보다. 얘네 이러는 거 보니까 네. 싶은 정도의 상승세, 상승 탄력을 정말 보여줬거든요. 맞아요. 우리 시장도 좀 그런가요? 아니면 실적도 같이 잘 나오고 있나요? 일단은 우리 시장도 저는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바닥론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AI가 좀 사그라들었다 다시 또 고개를 들잖아요. 굉장히 반도체 기업들은 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도 함께하면서 같이 좀 올라갈 수 실려서 있다. 지켜볼 네, 만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대표 관련주 또 함께 봐주시죠. 네, 일단 대표 관련주 첫 번째로는 ISC라는 종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 기업은 굉장히 좀 종목이 특이하죠, 여러분들. 박스권에서 상단과 하단이 굉장히 큰 박스를 그리면서 이렇게 좀 가는 종목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시원스러운 종목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갈 때 쭉쭉 뻗어나가는 종목들을 좋아하는데 또 이 제한적인 가격 흐름 안에서 이렇게 가는 종목들은 또 좀 예측하기가 좀 편하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일단 이 종목은 반도체, 전자부품, 검사 장비의 소모성 부품인 테스트 소켓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다른 종목들보다도 일단은 추세가 죽어있지 않고 추세를 잘 지키고 있어서 일단은 특징주에 좀 넣어놨는데요. 이 종목은 일단은 뭐 최근에 저항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는 한번 해줬고 그 이후에 좀 쉬어가는 구간인데
다시 한번 돌파해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DDR5 관련해서 좀 갖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좀 관심 있게 여러분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DI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거의 4,000원에서 무려 10,000원까지 갔던 이런 어마무시한 탄력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그동안에 꽤 긴 시간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의 진짜 매물을 소화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반도체 검사 장비, 초정밀 시험 장비의 제조랑 수입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좀 탄력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관련주로 해서 또 힘을 받을 때는 큰 힘을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는 종목이고요. 심텍도 마찬가지입니다. DDR5 관련해서 21,000원이었던 종목이 58,000원까지 갔던 이력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 반도체 및 통신기기용 인쇄 회로 기판 사업을 주로 사업하는데 이 PCB 인쇄 회로 기판 관련해서 오늘의 필살주도 같은 맥락의 종목인데 일단은 제가 저 차트를 왜 넣어놨냐면 특징주 지금 진짜 긴 시간 동안에 일단 매물을 심텍도 역시나 다 소화를 한 모습이고 한 번 탄력이 붙으면 저렇게까지 탄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도 수익을 어느 정도는 챙길 수 있겠지만 이왕이면 이런 자리에서 수익을 들어갔을 때 챙기는 게 훨씬 더 폭발적인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이 비슷한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오히려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심텍과 같은 저런 비슷한 끼를 갖고 있고 또 심텍과 같은 PCB 관련돼서 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필살 종목 오늘 두 종목 준비를 했는데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은 종목에 대한 자세한 상황 이제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좋은 종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지금 바로 정확한 종목명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QR코드 스캔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 혹은 노란톡 검색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필살기 종목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필살기 종목 제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바닥권에서 힘 받으면은 정말 세게 가는 끼가 되게 충만한 종목인데 쉴 만큼 쉬었습니다. 그동안 매물도 많이 소화를 했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의 조정을 거친 종목인데요. 일단 이 종목은 인쇄 회로 기판 그리고 연성 인쇄 회로 기판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거래처가 굉장히 빵빵합니다. 역시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외국의 기업들도 많이 또 거래처로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기판 쪽 전문 업체인데 DDR5용 소재 그리고 메모리 기판도 개발을 하고 있어서 DDR5 관련주로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반도체 매출 비중이 90%를 차지하는 정말 실력이 좋은 그런 반도체 기판 전문 업체로 발돋움을 한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항상 좋아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 좋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일단은 지금 차세대 통신 시장 그리고 진화하는 자율주행 시장, 서버용 비메모리 기판 시장 진입까지도 가시권에 갖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작년 6월 기준으로 봤을 때요. 지금 국내에 120여 개사를 고객사 통해서 굉장히 고객사가 많죠. 8억 7천만 달러의 수출을 달성을 시켰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술력을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수출은 1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기술력 그리고 고객사가 빵빵한 그런 기업이고 다른 것보다도 끼가 굉장히 충만한 기업인데 사실 이런 기업은 기업 자체로 좋아도 좋지만 업황이 살아나야지 이렇게 큰 탄력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 바닥권에서 지금 업황이 점진적으로 바닥권을 잇고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 고객사, 거기다 업황이 살아나면 이 세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다시 한번 저런 좋은 모습 나타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 필살기 종목 또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정말 첫 번째 종목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네, 두 번째 필살기 종목은 일단은 좀 추세
추세가 요즘 추세에 맞게 좀 살아있는 종목인데 인덕터와 저항기 등을 생산하는 그런 전자부품 업체예요. 스마트폰, 그리고 가전, LED 및 반도체 핵심 부품인 인덕터, 저항기 등의 수동소자 개발 그리고 제조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시그널 인덕터와 메탈 타입 파워 인덕터를 제가 좋아하는 국산화에 성공해서 시장 내 기술로서는 굉장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초소형에 특화된 인덕터 제품은요, 반도체, 자동차 전장품 등 분야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고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회사는 글로벌적인 또 기업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과 베트남의 글로벌 생산 기지를 구축하여 점진적으로 지금 생산 능력을 확대를 시키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DDR5양 인덕터의 경우에는요, 보가 가치가 높은 메탈 타입으로 공급을 기점으로 해서 이익률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거라는 그런 예상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기업도 역시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기술력 좋고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도 이미 진입을 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런 앞으로의 성장성과 이런 부분들이 무궁무진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주가의 흐름은 ISC랑 좀 비슷한 그런 약간의 흐름이 있는데 이 종목도 끼는 없는 종목이 아닙니다. 예, 심택이랑 뭐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은 다른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 가격대가 최근에 지금 돌파되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돌파가 되면은 적어도 저기 고가권까지는 다시 한번 갈 수가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가 좀 살아있어서 21선을 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세적으로도 매력적인 종목이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종목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반드시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필살기 종목 반도체 관련주인데 일단 첫 번째 끼가 충만한 종목, 또 두 번째는 고가권까지 갈 수 있을 만큼 또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꼭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주식오락관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